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국 어제 FOMC가 끝나고 나스닥 지수랑 반도체 지수가 또 폭등을 하면서 지금 포모가 와서 추격 매수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분들이 며칠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고용 관련 지표 중에 ADP 비농업 고용 수치와 졸츠 구인구직 보고서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이 요즘 가장 주목하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률과 평균 임금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어제 파월의 발언 중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췌해서 이에 대한 제 생각 역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추측이 난무했던 FOMC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있었던 FOMC 이후 나스닥은 2% 이상 엄청난 폭등을 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TQQQ는 6.46%, 불즈는 11.32%, SOXL은 무려 15.7%가 오르며 엄청난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주들이 모여있는 SOXL 같은 경우엔 장 초반부터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달리고는 있었지만 나스닥 전체 지수는 FOMC 이전까지는 딱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민간업체에서 발표하는 ADP 비농업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엄청난 폭으로 하회한 수치가 발표됐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 생각과 함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민간에서 발표한 자료라고는 해도 앞으로 나올 고용 관련 자료들의 나름 선행 지표인데 이 정도로 엄청나게 고용이 꺾인 모습이 확인됐음에도 시장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게 좀 이상하고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지금 당장 우리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파월이 4시 이후 이어진 발언에서 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수위의 발언들을 했고, 심지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해버리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며 어제와 같은 대폭등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다행히 큰 상승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제 시장이 초반에 좀 더 혼란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인 ADP 비농업 고용지수와 졸츠 구인구직 보고서가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완전 박살이 난 수치가 나와서 이젠 진짜 강력한 노동시장이 꺾이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박살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의 심리가 우리를 겁줄 수도 있는 상황에 12시에 발표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의 경우엔 또다시 튀어 올랐거든요. 구인과 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걸 보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튼튼한 건가?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종잡기가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가 다시 상승으로 튀어오른 건 대기업에서 해고를 워낙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고된 고급 인력들을 중소기업들에서 활발하게 많이 채용을 해주다 보니 저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됐던 고용비용 지수가 낮게 나온 부분이라던가 어제 나온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크게 박살이 난 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금요일에 발표될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 임금 등이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파월의 발언 중에 우리가 꼭 주목해봐야 할 몇 가지 발언들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제 생각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 수치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 너네가 맞는지 우리 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나오는 인플레 지표가 연준의 생각과 맞다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의 생각이 맞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내릴 수도 있다. 즉 모든 건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협박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요즘 계속 언급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본인 역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날 파월의 전체적인 메시지 자체는 당연히 매파적이었지만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고려될 수도 있다는 말을 살짝 흘려주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이 나오자마자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우 지수는 어제 끝날 때까지도 별다른 반등 없이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됐거든요. 나스닥은 크게 상승했지만 다우는 왜 겨우 보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스닥은 물론 기업들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크거든요.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리 쪽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크게 반등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다우 지수는요, 금리보다는 성장성의 무게를 더 실어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키웠지만 그렇다고 이게 기업들의 성장성까지 담보해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다우존스는 움직임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의 메이저 큰손들은 실적 악화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 가격이 이러한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금은 안전자산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기업들의 향후 전망을 좋게 본다면 당연히 주식판으로 돈이 쏠리고 금 가격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금 비중이 꽤 넉넉하신 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현금 그대로 계속 쥐고 혹시 모를 대폭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좋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으면 주식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려서 어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라면 지금 지수를 사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배 레버리지의 TQQQ, SOXL, 불즈 뭐 이런 걸 사는 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럴 때 저는 개별주로 접근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개별주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렇게 빵 떠버린 지수, 특히 세배 상품인 TQQQ나 SOXL 대비 아직 그래도 저점권에서 머물고 있는 안전한 개별주들이 있을 텐데요. 본인이 평소에 많이 봐왔고 괜찮게 생각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려도 마음이 편할 주식, 사고 나서 바로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더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겐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 경우엔 이제 현재 상황에선 구글을 추천하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FOMC 이후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글을 매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죠.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구글이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오늘 새벽에 있던 메타의 실적 발표에서 메타가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애프터장에서 무려 20%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같은 광고 계열인 구글의 주가 역시 3.7%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구글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오늘 장 열리고 구글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미리 답변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본인 기준에서 너무 큰 액수는 사지 마시고요. 구글이라는 기업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확신이 있는 분들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추후 지수가 대폭락하면 또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보통 5분할 정도를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구글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 전에 첫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실적이 망하던 잘 나오던 어쨌든 최소 중간 값에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3개의 분할 금액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만 사용을 하기로 스스로 원칙을 세워둡니다. 보면서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한다면 TQQQ나 SOXL을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지수도 잘 버티고 구글도 잘 버텨서 딱히 눈에 띄는 하락이 없이 횡보만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쭉 상승한다고 하면 그냥 나머지 현금은 아쉬워하지 말고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살 때 그 현금 다 소진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피본 분들이 워낙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안전한 방식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직도 시장에 불안 요소는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대폭락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와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의 의견도 잘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우신 다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킬에스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현이 아빠님 맥도날드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Smells Like Holy Spirit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단지치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호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일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우영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애니 이해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둥아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은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물축합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진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린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